예, 지난 9일 인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마지막 배달길에 나섰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동안 55만 명이 엄벌을 요청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 운전자 오늘 밤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이 사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네요. 네, 도주에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이 이제 발부된 건데 뭐 증거 사실은 거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석방을 해주면 도주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특히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죄가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고요. 근데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배달하고 있는 50대 남성을 치었고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을 구호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비난까지 받았던 상황입니다. 예, 그럼 윤창호법 적용되는 거죠? 네.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윤창호법이 이러면 윤창호법이 음주를 하는데 음주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특가법 적용이 되는데요. 이 3년 이상 징역, 또 심한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예. 사망이 아닌 상해가 된다면 1에서 15년 사이 그리고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예, 그럼 잠시 당시 최초 목격자의 증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저는 운전자들도 다친 줄 알았거든요. 남자는 이미 만취가 됐고 여자도 딱 보니까 있는데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있던 일행 중에 들었는데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났던 게 운전자와 동승자 이런 태도 때문이었죠. 그렇죠. 사고가 나면 빨리 나와서 구조 조치라든지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고 도리고 인간적인 도리죠. 술에 취했던 부분은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음주는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변호사를 구하던가 아니면 그거는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혹시나 운전자 바꾸치기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었죠. 예, 근데 의혹이 있었지만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적 공분이 됐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조사가 더 돼야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도 없었다.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사고를 낸 후에 도주를 하게 되면 특가법상의 뺑소니 도주 차량이 되는데 도주한 건 아닙니다.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도주는 아니지만 나오지 안 나왔습니다. 않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되고 인적사항을 밝혀야 되고 경찰에 신고하는 어떤 의무를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구호 조치를 불이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수사기관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증언에서도 나왔지만 옆자리 동승자도 이 만취 상태였다고 이렇게 증언한 거 아닙니까? 사실 처벌 대상 아닙니까? 참 남성이 같이 탔는데요. 예. 본인도 지금 만취했다고 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만취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방조하거나 도와줬으면 음주운전죄 방조죄가 됩니다. 방조. 이 경우도 지금 현행법상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마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 외에도 또 안타까운 사고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6살 어린이가 숨지는 음주운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6일에 발생한 일요일에 발생했던 오후에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엄마가 이제 햄버거 같은 걸 사러 가는데 예. 이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아이들 둘이를 밖에 두고 이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다가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요. 근데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가로등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아이 중에 어린아이가 거기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네. 그런데 이 윤창호법도 아주 강력하고 또 그렇죠. 시행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으니까 윤창호법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상당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7천여 건이 이제 2019년 상반기라면 2020년 상반기는 오히려 10.8% 그러니까 8,200건을 더 늘었거든요. 오히려 1,000건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 같아요. 아, 코로나 하다 보니까 호흡 검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어차피 검사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둔해졌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자꾸 늘어나고. 근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줄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도 이제 검사를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처벌이 또 강화되면 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음주운전이 늘어난 이유가 된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망 사고를 낸 그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 이런 법안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일단은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하면 살인이나 강도 이런 관련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신상 공개는 아주 이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다면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논의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법안 통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